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광배라고요. 요즘에 좀 유명한 게 한동훈 담당 일진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사실 또 한동훈 담당 일진으로서 또 여기 장혜선 전 최고 저희 뭐 열심히 같이 싸웠죠. 네, 열심히 같이 싸웠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됐는데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 박광배 대표가 청년들과 함께 2030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고 다닌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방송보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 청년들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방송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저도 네. 제 사무실에 있고 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거의 현장 중계 위주로만 계속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지금 겨울에서 123일이었죠. 이제 4월 4일까지가 123일이었는데 123일에 추웠지만 뜨거운 싸움 속에서 장혜찬 전 최고도 정말 1월 15일이었나요? 네. 거기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전부 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때 수감된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잠깐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힘을 안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반국 거칠한테 먹히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박광배 대표 모신 건 꼭 오늘이 무슨 날이어서가 아니라 네. 이전부터 우리 멸콩 TV에 계속 초대를 하고 싶었고요. 멸콩 TV가 제가 진행하며 3기 체제가 되면서 네. 좀 보수의 젊은 스피커들을 많이 발굴해서 알리자라는 걸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백지원 전 부대변인도 우리 멸콩 TV에서 코너를 하고 있고, 제가 목격자 K님, 뭐 김민수 대변인님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스피커들과 멸콩 라이브를 계속 같이 하는데 박광계 대표도 빼놓을 수 없는 또 새로운 보수의 젊은 스피커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앞장서서, 그리고 때때로는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게 막 달라지긴 해도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갤러리가 3% 갤러리가 불렸습니다. 그 이유가 한동훈을 싫어하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층들이 3%밖에 없다 해가지고 3% 갤러리가 불렸는데 결국에는 비대위 갤러리의 유저분들이 빨랐었고 옳았었습니다. 그 갤러리에서 우리 또 장혜찬 전 최고 되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고요. 보내주셨죠. 그 이유가 진짜 보수를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2024년에는 누구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123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약 9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신 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수 스피커를 맡아주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장혜찬 전 최고신데 그런 분을 공천 취소를 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아까 전에 약간 의견은 다르다 했지만 같은 부분은 하나일 겁니다. 진짜 자유대한민국 보수를 원하는 거, 국민의힘이 보수로 앞장서가지고 잘 싸워주는 거, 이거 다 원하는 거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방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또 네. 지지자분들과 당원들께서 말도 안 되는 예상 못한 8대0 탄핵이라는 결과 앞에 허탈해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벌써부터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제가 어제 김민수 대변인과도 이야기했지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탄핵을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 멸콩 TV는 막 서둘러 앞서가면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딱 하나, 탄핵 찬성하고 대통령 탄핵을 주동한 인간들은 완전히 몰아내겠다라는 대의 명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박광배 대표와 나와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박광배 대표님이 그 김용현 전 장관님의 옥중 서신에서 비롯된 윤어게인, 맞습니다. 이걸 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윤어게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청년들이 이태원에 많이 모여서 행진도 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네. 200명 정도밖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이태원 역 앞에서 이제
자유대학 청년이라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이후에 계몽이 되어서 정말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투쟁했던 그 대학생들이 네. 정말 123일 동안 쌓아 보니까 투사가 돼 버렸어요. 아스팔트에 투사가 돼 버렸어요. 네. 한 번 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또는 보수 진영에서 청년들 나와달라 했지만 대통령이 계몽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윤어게인으로서 뭉쳐가지고 이태원역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이 되게 빨랐어요. 홍보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200명 정도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가보니까 한남동 우리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집회했을 때 그 네. 루터 교회 앞에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체감상 한 3,000명, 4,0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진의 맨 앞에서 맨 끝까지 걸어가려면은 10분 넘게 걸어가요.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네, 네.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 아직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셨지만 우리는 4일 만에 지금 나와가지고 저렇게 싸운 건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같은 또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진행됩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곧 출발할 겁니다. 네. 네, 오늘도 이 윤어게인을 위한 청년들의 행진이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나 김민수 대변인이 생각하는 윤어게인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남긴 자산들, 네. 정치적 가치,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나 또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면서 한미동맹, 또 네. 유럽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동맹과 교류를 매우 강화한 것들, 네. 자유를 중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네. 또 이 친중 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각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승하는 누군가를 후보로 만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재명을 꺾고 쓰러뜨려야 한다는 건데 박강규 대표가 생각하는 윤 어게인의 뜻은 뭔가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오늘 네,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죠. 네. 윤어게인이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계몽령이 있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1, 2, 3, 4, 5등 하는 그런 분들의 지지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조했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싸웠기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캠프가 이제 차려져 있는데 그 캠프가 그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은 감히 이 지지율을 그냥 받아갈 수는 없을 거다. 우리가 지금 분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윤어게인을 외치니까 그게 뭐 지금 대통령 나오시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와가지고 윤어게인 외치는 거는 그냥 분열하는 거가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게 우리는 일단 경선 기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약 각 후보 지금 12명, 14명 지금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벌일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후보는 안 냈지만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부르면서 하나의 캠프입니다. 윤석열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캠프와 우리가 뭐 단일화 협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계몽령 그거를 그대로 답승할 사람이 누군지 그걸 보여주면은 우리도 그때는 표로 주겠다. 왜냐면은 우리 정당이 정말 안타깝지만 당원들과 정치인들이 마음이 가장 일치하지 않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론조사 50대 그리고 당원 50 이렇게 이제 2차에서는 바뀌었었죠. 그렇죠. 본 경선은 그렇게 가겠죠. 본경전에서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진짜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본경선에서 50%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경선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선 과정에서 그 표를 갖고 싶다면은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달라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일부 그런 주장을 좀 세고 과격하게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 국민의힘 경선 관심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게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가
우리 박광계 대표나 함께하는 청년들과 또 국민들의 눈에 찰지 안 찰지 저는 몰라요. 네. 제가 섣불리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반대하는 명확한 사람들만 있는 거고 네. 뭐 한동훈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처럼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기준만 있지 나머지 탄핵 반대 그룹에선 제가 누가 된다 안 된다 섣불리 말을 안 하거든요. 네. 판단 안 할 거고. 근데 어쨌든 누구 하나 딱 안 보일 때 그렇다고 경선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게 누구한테 제일 좋은 일이냐? 한동훈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한동훈이 높은 순위에 오르거나 후보가 된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정신을 계승해라. 그런 후보여야가 우리가 표를 주겠다라고 세게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요. 네. 동의해요. 네. 근데 그게 자칫 저는 약간 한 딸과 개딸들의 계략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야 우리 그런 말 들어주는 후보 안 나올 때까지는 경선 안 해. 경선 관심 없어. 이거 한동훈이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경선에 참여 의지에 대해서 네. 비판하기 전에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겼는지 아 그거는 봐야 뭐 돼요. 예.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왜냐면은 네. 1차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탄핵 당하셨고 봐 저기 또 윤어게인 외치는 우리를 개딸 취급 저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제가 언제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을 개딸 취급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한동훈을 띄워주는데 이게 약간 적정 분열 작전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딸이나 한 딸이나 하는 제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냐? 음. 절대 탈당하지 마라. 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탈당을 네.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정말 진심이어서 네. 아 난 진짜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탈당해버린다. 그러면 누구 좋은 일인가? 진짜 한동훈 좋은 일만 생기는 한동훈 좋은 거잖아요. 일이에요. 한동훈 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윤어게인 하면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 누가 괜찮은 말을 하는지 그거 들어보고 참여해야 돼요. 네. 그거 버리는 거 바보 같은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 좋은 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실망감 안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후보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좀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 못 지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못 지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쌍권, 권성동, 권영세 그 지도부에서 나왔던 말이 3일장 했으면 됐다. 그러면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49제. 49제 안 지나면 나는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벌써 뭐 유산을 누가 가지니 이거 싸우지 마라. 난 듣기 싫으니까 그 전까지 누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계승전지 보여달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탈당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원으로서 나중에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팬들은요. 대통령 탄핵 당하실 거를 미리 예상하고 당 가입을 서로 독려해가지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 위드훈위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엄청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탈당해버리면은 누구 좋아하라 하고 한동훈 좋아라 하는 일이에요. 내일 보세요. 지금 뭐 국회에서 뭐 국회 계단 앞에서 뭐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출마 선언 한다 그러는데 이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네. 뭐 버스를 대절한대요. 네, 버스를 네. 대절한다는데 그 버스를 한 대를 못 채워가지고 대절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취소가 된 취소가 거예요.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또 맨날 봤던 사람들 보겠죠. 저는 맨날 보거든요. 저는 한동훈이랑 맨날 싸우기 때문에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한딸 아주머니들 마스크 네. 끼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약간 그 품바 추듯이 또 춤추고 네. 이렇게 할 텐데 그 모습이 또 연출될 텐데 결국에는 뭐 한동훈은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중도를 지향한다, 청년을 지향한다, 수도권을 지향한다. 근데 거기서 가장 지지를 못 받는 게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그거는. 네, 한동훈입니다. 네. 아 저는 지금 박광계 대표 말 들으니까 물론 또 박 대표가 이 윤어게인 운동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네. 근데 어쨌든 탈당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똑같아요. 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정신을 잘 이해하고 계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지만 네. 사실 이 경선에서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쉬운 건 이 사람이다 딱 보여주면 되는데 네. 그런 정치적 메시지나 행보를 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 때문에. 뭐 대선이라서 그럴 수 있겠죠. 대선이라서 뭐 중도층에 그걸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대통령께서 또 지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열받지만 형사 재판을 이제 받아셔야 되는 네.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안 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약간 간접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지지자들끼리 이거는 누구 찍으라는 뜻이다, 아니다, 이건 누구 찍으라는 뜻이다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개별 지지자분과 당원분들의 선택을 제가 다 존중하는데 네. 절대 해서 안 될 건 딱 한 가지, 탈당하는 거. 아, 네, 그래서 경선에 참여 안 하는 거. 아,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최악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해가 될, 네. 본인이 대선 후보 되거나 득표 많이 하면은 대통령을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또다시 공격할 맞습니다. 그 인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동훈과 그 일당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인간들 좋은 일은 안 시켜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만 확립돼 네. 있으면 저도 이 윤어게인 운동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괜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라면서 더 많이 이게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권력을 갖기 위한 그런 잔치처럼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나와 있는 그 후보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까지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 번 또 데이터로서 그 사람들이 증명된 적도 없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만 유일하게 이긴 이재명을 이긴 상대이기 때문에 네. 그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대통령 정말 재출마를 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얼만큼 뜨겁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에 싸움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싸웠냐면은 아스팔트에서 잡혀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에 감옥에 지금 그 감옥에서 잡혀가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은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은 방에서 흉악범이랑 같이 갇혀서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입니까? 돌아가신 분만 제가 알기로는 3분이 됩니다. 네. 아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바로 우리는 대선 모드로 들어간다 했을 때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지키지도 못했고 그 어르신들 애국 시민들도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당신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표가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정성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를 안 준다 해서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우린 정치에 가까운 저도 정치 유튜버고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또 좀 치사하게 할 부분도 있고 전략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람들도 토닥여가면서 표를 받아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해해요. 네. 저도 주말 사이 부산에 내려가서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 오는 연락을 다 안 받으면서 네.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사실 제가 이 방송 나오는 것도 좀 장현찬 전 최고님한테 좀 방해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국민의힘을 너무 비판하니까. 근데 그래서 방송을 오는 운전하는 가운데 아 맞다 장현찬 위원님 무소속이지 참. 저도 국민의힘 무소속이지 참. 비판 많이 합니다. 무소속이니까 상관없겠다. 그래서 나는 또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범 부분이 여권의 사람이고 국힘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 스케줄이 YTN 라디오였는데 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를 출마시키려고 뭐 서명하고 있다는 말도 돌더라고요. 아, 예. 연판장 같은 거 만든다. 네. 출마해달라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 탄핵이라는 비극을 겪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담아내겠느냐. 네. 그리고 자존심도 없냐 보수는. 좀 안에서 사람을 키워야지 맨날 그렇게 급하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국힘 비판 세게 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무소속보다는 지금의 있겠죠. 이 짧은 시간에서 무소속이나 또 다른 당이 만들어지거나 해서 이재명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게 네.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제 시각이고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국힘을 다 버리고 싶어도 그 안에 남아서 채찍질을 표로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계승한다? 표 밀어주고 한동훈처럼 배신한다? 한 표도 안 주기 위해서 내가 도시락 싸들고 주변 사람들 말리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네.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가장 안 보는 것이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눈치를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하니까. 경선을 하니까 네. 표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값이 우리의 메시지 값이 가장 비싸질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당원 가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투표를 하고 안 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 후보에 따라서 본인들의 유권자의 마음이니까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호개인을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저의 뭐 우려나 걱정과는 다르게 네. 우리 박강대 대표가 말하는 윤어게인이 네. 그 탈당하지 마라.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 저는 딴 거 걱정 안 하고 혹시라도 대통령 탄핵시킨 한동훈 같은 인간들이 경선에서 높은 득표 차지하거나 될까봐 그럼 얘가 1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위 대선 후보 되면은 뭐 그냥 다 폭망인 거고 그렇죠. 얘가 한 4등 안에 들고 2등 3등만 해도 다음번 전대에 그걸로 또 나오려 할 거고 그렇죠.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진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저는 그것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당권이나 다음번 그쵸.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쵸. 내가 공천이 인지도나 있으니까. 이름 한번 알리고 싶다라는 불순한 목적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걸 생각할 거라서 네. 아예 얘가 표를 최대한 적게 받고 최종 4인 안에 못 드는 게 베스트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근데 투표 안 해. 한동훈이 되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래버리면 그까지 나가버리면 이거는 앞으로는 윤호개인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한동훈 도와주는 꼴이 된다. 그까지는 안 가야 된다는 게 제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박강대 대표도 거기에 대한 기준은 네. 딱 일치하는 것 같아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권리를 뺏기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우리 네. 권리가 가장 비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당원이든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전화 받는 분이든 여러분이 지금 그쵸. 한동훈을 채찍질할 수 있는 거의 얼마 안 되는 기회가 기회예요. 지금 부여받은 네. 건데 그거를 버리면 한동훈 좋은 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같이 한동훈 따라다니면서 소리 안 질러도 네. 그냥 전화기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탈당하지 마시고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진 만큼 정치에 있는 뭐 리모컨 나 이제 탄핵했으니까 됐으니까 안 봐 하면서 그냥 리모컨 던지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계속 정치에 참여해 주는 것만 이것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